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2014학년도 수시 모집 비율이 지난해보다 1.8% 증가해서 올해는 전체 모집 인원의 66.2%나 됩니다. 그야말로 수시 모집이 대학 입시의 대세라는 말이 올해도 계속해서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선택형 수능이 실시가 되면서 입시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시 상담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입시 방향을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네, 또 이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2014 입시에서도 정말 흔들림 없이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입시계의 허준 선생님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대부속고등학교 이금 선생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넥스에듀 대표 컨설턴트십니다. 남영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남영식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014학년도 수시 상담을 시작합니다. 예, 1대1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입시 방향을 설정해 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원하실 것 같은데 전경호 선생님께서 네. 상담 신청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벌써 이제 겨울방학이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절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인데요. 자, 상담 접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화로 신청을 할 때는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 신청 가능하고요. 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할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지상파 DMB, 그리고 케이블 TV,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국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증 갖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예비 수험생에서 예비를 점점 뗄 때가 다가오고 있죠. 예, 우리 수험생들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2학년 올라가는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아,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이군요. 네. 요즘은 겨울방학 기간인데 아드님께서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세요? 예, 아이가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데요. 네. 수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아주 일찌감치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또 비교과 활동을 좀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 오늘 화면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성적이 좋죠.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5, 과학 2등급에서 평균 1.37등급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작년 11월에 봤던 11월 모의고사 국어가 138에 100분이 99.90 1등급입니다. 모두 1등급 나왔고요. 수학은 156에 98.45, 영어는 135에 98.98, 과학탐구의 화학은 70에 98.67, 그 다음에 생명과학은 73에 99.73이 되겠고, 언수의 탐투해서 표준점수의 합계는 572가 되고요. 100분위 총합은 396.53이고 평균 1등급의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1학년 1학기 부반장, 리더십을 가리키겠죠. 또 동아리 활동도 했고, 토론 동아리 활동, 교회 활동으로서는 그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 수료를 했고요. 또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사무국 주최 토의 대회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내 수상 경력도 상당히 우수하죠. 교내 과학 학력 경시대 최우수상을 받았고, 수학 경시대 금상, 또 교과상 우수상 중에서는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하니까 수학을 받았고, 또 독후감 쓰기 대회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또 연대 수학 경시, 또 그다음에 그 장려상을 받았고,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요. 탭스 780에 토익 875점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대학은요,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 의예과를 지망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과 그 비교과 활동을 좀 한번 쭉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의대를 이제 지망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까 네. 백분위를 이제 보면 굉장히 우수한데도 또 이제 수리나 외국어, 이제 화학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백분위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이제 작년 11월 이제 모의 수능 성적을 보면은 전 영역에서 고루 1등급을 받은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에서 의대를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점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 학생이 준비를 해야 될지를 짚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좀 전에 정경원 선생님께서 모두 1등급이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의대는 1등급 가지고 못 갑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 모의고사를 분석을 해보면 백분위로 봤을 때 언수의 탐, 언수영 탐 해서 백분위 99.91%의 성적이에요. 그런 정도니까 상위 0.09%고 면밀히 살펴보니까 수학에서 2개를 틀렸고 과학에서 하나를 틀린 그런 학생인데 사실 그 의대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0.08% 정도의 그 백분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현재 그 내신 성적하고 모의 성적이 나와 있는데 내신 성적도 좀 뭐 자유형 공립고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하는데 꾸준히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성적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 1학년이고 2학년 올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히 만회할 시간은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시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저는 이제 추천을 좀 또 해드리고 싶은데 이때는 그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또 독서 활동 자료가 상당히 우수해요. 네. 이 학생이 그 읽은 책을 보면 뭐 그 뇌의학을 좀 전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인데 릭 헨슨의 뭐 붓다 브레인 이런 것도 읽었고 또 박문화의 뇌생각의 출현 이런 것도 읽었고 또 인문계 책도 많이 읽었어요. 네. 네,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읽었고 해서 상당히 융합적인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으로서 좀 방향성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생부 교과로 봤을 때 아까도 그랬을 거예요. 국어하고 수학은 잘 나왔는데 네네. 영어는 왜 조금 처져 있고 과학은 처져 있냐 이러는데 물론 이제 학교의 특성상 그럴 수가 있으나 아직까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활동들을 상당히 그 우수하게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책으로 봤을 때 독서 활동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수한데 실제로 그 또 상을 탄 거 수상 경력으로 상당히 우수한 그런 학생인데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의사라는 분들이 뭘 하는 건지 그냥 두리뭉술하게 알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그 의사 선생님들 만나서 좀 인터뷰도 좀 해보고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가미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봉사활동도 보니까 그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위주로 좀 가고 있는데 조금은 좀 뭐랄까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 입시는 네. 좀 더 나만의 봉사활동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충분히 똑똑하고 또 이제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도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충분하게 좀 준비만 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또 활동에 대한 그 보완할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버님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공부 잘하는 똘똘한 아드님 뒀다고 주변에서 굉장히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네. 자, 앞으로 이제 또 2년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지금 앞서 그 작년에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는 상위 0.08%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의대 같은 경우에 어느 수준을 좀 보이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11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서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잘을 한번 대보자. 네. 또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기중 학생은 표준 점수가 572점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그 백분위가 396.53을 맞고 있는데 배치 정시 쪽입니다. 정시 쪽으로 배치를 했을 때 서울대는 593으로 나와 있습니다. 21점 정도가 모자라는 거 나와 있고 표준 점수로. 그다음에 성대와 연대는 한 20점 정도 모자라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대, 한양대는 17점 정도, 그다음에 아주대는 14점 정도가 모자라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학도 2개밖에 안 틀렸고 네네. 과학 하나밖에 안 틀렸습니다. 근데 네. 수학이 2개 틀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표준 점수에 상당히 큰 뭐랄까 좀 충격을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네네. 들었는데 충분히 해낼 겁니다. 그렇죠.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가 좋은 보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걸로 보는데
의대라고 하는 것은 뭐 탐구 하나 정도, 뭐 수학도 하나 정도, 그 정도 틀려야 합격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수도 실력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단계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대 지망하는 학생들의 분기점이 1학년 때는 이제 공통교육, 공통과정 하다가 2학년 올라가서 전문 심화갈 때 그렇습니다. 1학년 예. 성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네.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수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상태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의대에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해 줄 만한 어떤 전형, 대학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기중 학생은 그 자료를 보면 전교 1등 학생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불리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충분히 해낼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학교 활동도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학생부 유제 전형도 있지만 어떤 다른 입학사정관제라든지 뭐 논술이라든지 좀 폭넓게 생각을 해도 괜찮은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의예과입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 괜찮습니다. 또 일반 전형도 한번 해볼만 하고요. 또 희망한 그런 학교이기도 하고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전에 뭐 진리자유 전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제목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일반 전형 있죠? 논술 전형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균관대 일반 전형, 일반 학생 전형이죠? 논술 위제 전형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버님 잘 듣고 계시죠? 네, 잘 듣고 네. 있습니다. 혹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됩니다. 예, 그 서울대 직윤하고 네. 연세대 학생우수 관련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예. 상대적으로 좀 일반 학교에 비해서 좀 내식이 좀 불리한데 뭐 직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능성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은 그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명. 예. 근데 현재 학교에서 1등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무대에 섰을 때 같이 이제 저걸 대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린 자유로운 공립국기 때문에 상당히 우린 불리한 거 아니야라는 그런 호소들을 많이 해요. 네네. 근데 고등학교 프로파일이 대학교에 갑니다. 그럼 그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 알고 또 그냥 내신 성적만 가지고 무자르듯이 안 돼. 이렇게 자르는 전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학교 생활 충실히 해놓고 또 내신도 좀 올려야 되겠죠, 사실은. 좀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 관련 활동을 조금 더 보완해 주면 좋겠고, 제가 현재 이제 2학년은 활동하는 그런 시기니까 네. 2학년 때 올라갔을 때 뭐 지금도 학교 생활이 상당히 무지하게 좋지만 수학이나 과학 관련돼 있는 논술, 이런 토론 대회 이런 데서 수상 경력을 좀 많이 쌓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 남영희 선생님께서도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 활동 보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학생에 비해서 이 전형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우리 이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성적 우수한 만큼 전공적 합성에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해서 비교과 영역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대 지역경 선발이나 아니면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마찬가지로 성적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만은 정성적인 평가에 해당되는 비교과 영역 평가가 오히려 더 비슷한 성적 학생들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되니까 그 부분을 잘 집중하셔서 준비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님 오늘 조언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아드님 많이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아드님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의대를 지망하는 우리 학생은 작년 11월 모의 수능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았습니다. 합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최상위권 내신 성적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요. 특히 영어와 과학 교과 성적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과 의사들과의 인터뷰 내용 등을 통해서 왜 평가자 입장에서 볼 때 왜 학생이 힘들고 고단하다고 하는 의사로서의 삶을 선택하려는지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천 전형은 의예과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일반 전형, 성균관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TV,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사전 접수를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의 입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굉장히 소중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 접수를 통해서 받은 여러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제작진과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십니다.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이제 수험생이죠. 네. 자연 계열에 있고요. 예.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겨울방학을 잘 보내고 있지요? 예, 잘 보내고 있는 것 열심히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좋습니다. 어떤 점이 좀 가장 요즘에 궁금해요? 일단 이제 제가 입시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저의 성적과 그다음에 비교과 스펙 등을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그 적절한 전형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영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보내준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차분하게 받는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교과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가 3등급, 수학, 영어가 다 3등급이고요. 예, 그 과학, 물리, 생물이 2등급, 1등급입니다. 근데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그 12월에 본 이제 모의고사 성적인데 좀 특이한 게 수학을 A형을 봤어요. 국어, 수학, 영어가 각 3등급이고요. 과학 과목이 좀 높은 편입니다. 생명과학이 1등급, 화학이 2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도 살펴봅니다.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 활동을 볼 건데요.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진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과학에 대한 중점적 활동을 많이 했는데, 교내 활동으로 당연히 이제 과학 과제 연구반 활동을 했고요. 교회 활동으로 그 재학 관련 체험 교실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공계 관련된 진로 탐구 교실을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탐방 활동을 했고요. 특기 사항으로 그 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연달아서 이제 과학의 날 행사마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토론 대회라든가 포트폴리오 대회에 수상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망한 학교는 1지망의 중앙대학교 융합공학부를 하고 있고요. 2지망의 동국대 의생명공학과, 3지망 건국대 바이오산업공학과하고 응용생물과학과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예, 지금 우리 남영식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장점 또 이제 보완할 점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상담된 내용을 보니까 진로에 대한 이제 목표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이제 나온 내용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비교과 활동 중에서 대학 선의수 학점제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교내 활동, 동아리 활동도 과학에 관련된 걸 했고, 과학 관련된 과목들에 대한 대학 선의수 학점제를 미리 따놓은 학생이라서 네. 진로에 대한 이제 탐색이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할 때는 아마 좀 그걸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활동한 이제 기록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제 그 기록들을 어떻게 서류를 이제 잘 정리할 것인가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거로 많이 남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준 것들이 이제 교과 활동이나 아니면 비교과 활동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성 있게 내가 어떻게 동기를 갖고 이제 준비했느냐에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마 마지막 과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 성적을 보시니까 모의고 성적 같은 경우는 수학 A를 선택한 것이 좀 의아하지만은 네. 실제로 이제 그 국영수 과목의 성적이 좀 낮은 편이죠. 그 기회에 비해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과학 과목에 대한 성적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더 높여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내신 교과 과목도 이제 2.4, 5등급 정도 되는, 2.4, 4, 5 정도 되는 등급의 점수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 친구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이제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네, 과학 중점에서 과학과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네. 실제로 이제 특성화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이제 그 과학 중점 학교에서 내신 성적 따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자기 관련된 전공 관련 교과에 해당되는 과학 점수가 아주 월등히 높은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선의수 학점제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 교과에 해당되는 활동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내신 성적이 탁 월등히 높아 있다고 한다면 그 통일적인 면을 이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실제로는 이제 그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야겠지만은 앞으로 남아 있는 내신에서도 관련 교과에 해당되는 점수를 좀 관리를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죠, 우리 학생? 네네. 네, 겨울방학 동안 중점적으로 어떤 과목 공부 열심히 했어요? 수학하고 그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좀 어떻게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3월 모의고사 때?
시도는 해보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우리 학생이 지원 가능한 전형이 좀 어떤 전형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은 이제 그 특이하게 이제 과학 중점학교, 그러니까 전국에 한 100여 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네. 과학과하고 다르게 수학, 과학 과목을 이렇게 이수 단위를 한 45% 이상 단위할 수 이수하게 해서 특별하게 이제 공부하는 학교인데요. 그 과학 중학교를 이수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제 특기로 판단해서 지원 자격이 되는 전형들이 있죠.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과학 영재 중에 과학 중점형 전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화면을 보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대 특기 전형 중에서 이제 과학 중점형 전형이죠. 전형 비율은 학생부 30%에 수리 과학 능력 평가 70% 네. 점수를 포함을 합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과학과 수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이니까 준비를 잘하면 도움이 될 건데요. 특히 이제 학생부 성적은 30% 반영하는데 여기에도 수학하고 과학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과학 과목은 좀 높은 편인데 수학하고 과학 과목을 좀 점수를 높여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리과학 능력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화학, 물리, 생물인데 학과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약 관련 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물 같은 경우가 들어갈 것이고 바이오 같은 나머지는 이제 물리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에 맞는 수리과학 능력 평가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우리 학생 보면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실제 고3 담임을 하다 보면, 저도 지금 고3 담임 하다 보면, 네. 학생들이 2학년 때까지는 거의 수시로 본인이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준비를 하는데, 네. 막상 이제 고3이 돼서 현실에 부딪히면 정시에도 또 이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현재 수시의 출발점은 정시를 기준으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정시 이제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네. 이 학생의 어떤 정시의 어떤 가능성,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수시 전형을 준비할 때도 사실은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들은 본인의 정시 지원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보고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지금 현재의 수능 점수 위치가 정시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를 판단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수시 지원을 하는데 보통은 정시 지원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하는 것이 보통 경향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받은 이제 점수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과학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은 사실은 이렇게 큰 무리가 안 됩니다만은 국영수 과목에 관련된 과목이 점수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준 점수를 합산하는 부분들은 작년 점수하고 좀 비교하기 좀 애매한 게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 100분위 점수로 해당되는 부분을 봤을 때 한 444점 정도에 되는 점수를 갖고 있는데요. 그 정도 점수 수준으로 이제 100분위 누적 인원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딱 수능 점수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가천대 경원 캠퍼스 예. 정도 하고 그다음에 경희대 국제 캠퍼스 정도 수준 그다음에 뭐 광운대나 숭실대 정도의 좀 낮은 학과 예, 비인기 학과 정도의 수준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정시 지원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수시 지원하는 부분들은 그보다 높여 하는 것이 네. 맞긴 맞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서 제가 말씀을 아까 못 드렸습니다만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네네. 지금 수능 점수가 아주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최저 기준까지 좀 높여내고 논술을 준비하는 것까지 판단해서 전형을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우리 학생 비교 활동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자신의 그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네네. 비교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냉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 아까 제가 이제 전화를 받다 보니까 많은 학생이 받아봤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차분하잖아요. 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한 내용들을 자신의 진정성에 맞게끔 잘만 정리한다면 지금 활동한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게 평가받을 네. 수 있어요. 특히나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에서 하면서 받았던 수상 경력과 교회 활동하는 것에 대한 연계성이 사실은 일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본인이 처음부터 과학 중점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표출하고 있고요. 근데 교과와 관련된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뭐 교회의 다른 어떤 우수한 상들보다 사실은 자신이 활동한 것의 충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담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류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차분히 얘기한 것처럼 차분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네. 자신의 활동을 이제 좀 기록을 해가면서 열심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잘 참고하세요. 네. 네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지금 아까 지망한 대학도 사실은 다 아직은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제가 지망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형을 좀 골라봤고요. 화면을 보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령관 전형이 다빈치형 인재라 해서 통합되어 있죠. 그 네. 재능형 전형이 있는데요. 1단계에 3배수 서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 기록 보고서라든가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그 교과 관련된 과목들을 잘 총점을 더해서 해서 그 3배수를 뽑는데 그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 이 서류하고 이제 면접 종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리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평가받는다면 아마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사실 좀 불안한 면이 있으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춰서 수시 통합 전형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은 당연히 논술 이제 80%의 학생 교과가 포함이 되는데 일반 전형까지도 같이 노려봐서 실제로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20%, 비교과 10%를 반영하는 그 전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 우리 KU 전공적합 전형이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는 자기 추천 전형하고 전공적합 전형이 따로 있죠. 자기 추천 전형보다는 사실은 저는 전공적합 전형이 더 유리하지 않나 하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우리 학생이 이제 과학 중점 학교다 보니까 내신이 조금 불리한 면에도 불구하고 2.45등급 정도 되는 점수면 사실은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1단계 학생부 6배수를 뽑기 때문에 국영수 성적 그 100% 반영하는 그 안에서는 들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는 이제 고3 때 성적을 좀 잘 올리면 네. 저희 1단계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위에 서류 3배수하고 2단계, 3단계에 마찬가지로 이제 심층 면접 50% 들어가는 그 전형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신 관리를 3학년 때 잘만 해준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더 저 KU 전공적합 전형이 더 나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로 제가 선택을 하는데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부 20%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즘 논술 전형이 대부분 다 학생부 성적하고 이제 이걸 합산하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직 그 무리한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논술 준비를 해준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사정관 전형에 예. 해당되죠. 되죠. 1단계 3배수로 서류를 똑같이 뽑습니다. 근데 2단계에 1단계 성적 40%에 맞춰서 전공 수학 능력 평가를 보는데요. 이 전공 수학 능력 평가는 이제 단과대별로 다르게 보죠. 이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필검사에 해당되는 걸 보고요. 바이오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청각자료를 보고 면접을 보는 뭐 이런 형태를 보는데 조금만 준비할 수 있으면 본인이 이제 정리한 내용만 잘 정리한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준비한 전형들이 대부분 다 그 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기준이 없는 건데 네. 실제로 최저 기준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 경쟁력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점수에도 좀 기대를 하셔가지고 예. 최저 기준을 맞춰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전형에 대한 기회 폭을 좀 좁히는 것으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나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열심히 노력해서 고3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예, 생명공학연구원이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활동 기록과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정리가 필요하고요. 수학과 과학의 내신 성적, 그리고 전반적인 수능 성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논술 전형도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추천 전형으로는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 전형에서 재능형, 그리고 수시 통합 전형, 논술형이라고 하죠. 이런 전형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건국대학교 KU 전공 적합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그리고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먼저 시정 분석을 보겠습니다. 저가 항공사의 등장은 2008년부터 마케팅 전문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후배들의 고민을 들어주고자 카메라 앞에 나섰는데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권희라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여러분들을 위해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균 인재 전형, 권희라 양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해 원하던 꿈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 권희라 양. 입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 끝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선택했다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학생활동, 그리고 글짓기 활동과 같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발전했던 그런 저의 모습에 자신이 있어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합격자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희라 양. 친구들 사이에서도 돋보이는 희라 양의 리더십은 고등학교 학생회를 통해 얻어졌다고 합니다. 항목 좀 나눠줘서
구체화 시켜주면 시간도 좀 단축되고 애들이 구체화 시켜줘야 애들 적기가 편할 것 같아요. 구체화하는 거. 그래, 좋아. 마지막으로 비전 선언을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포부 생기고, 그치? 그렇죠, 그렇죠. 그치, 그런 좋은 시간이 되겠다. 평소에는 나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끄는 것만이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회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존중하는 것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또 다른 합격 노하우, 바로 메모하는 습관. 희라 양은 만약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낀 점 등을 꼼꼼히 적었다는데요. 이를 통해 부족한 점을 찾아 채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그때그때 느낀 감정이나 생각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는데요. 거의 일기와 같은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메모들을 나중에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 등 자기 탐색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입학사정관 전형의 기본이 되는 자기소개서. 희라 양은 그동안 했던 많은 활동들 중에서 자기소개서에 담을 내용을 항목별로 따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이 했던 모든 활동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장래희망과 가장 관련된 활동이나 혹은 인상 깊었던 활동을 골라내야 합니다. 고른 다음에는 그 활동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활동의 내용, 마지막으로 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일련의 스토리로 담아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고등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희라 양.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꾸준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색하다 보면 반드시 스스로를 어필할 수 있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세요. 끊임없는 노력에 열정을 더해 합격의 문을 연 권희라 양의 합격 보감이었습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수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를 준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자, 사전에 접수한 친구들 가운데 오늘 또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광고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은 예비 고3입니다. 네, 이제 예비 떼게 생겼어요. 그죠? 어떤 점이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요? 일단 저는 제 성적이랑 비교과 스펙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사전에 우리 학생의 성적 그리고 비교 활동을 좀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거든요.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내신 성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1.5등급, 수학이 1.5등급, 그 다음에 영어가 2.1, 그 다음에 사회가 1.2에서 1.57등급의 평균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그 지난해 11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국어는 B형을 받고 117에 77에 90에서 3등급. 등급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두 3등급이기 때문에. 수학은 A형을 택했고 122에 84.85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B는 119에 80.31이고 사회 탐구에서 사회 문화는 62에 85에 85.23, 생활관리는 60에 85.06이 돼서 언수에 탐투했을 때 480점의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있고요. 100분위는 328이니까 내신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그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입니다. 네, 교내 활동 상당히 우수하죠. 2학년 1학기 학급 부회장을 했었고 진로 탐색 동아리 창단을 했습니다. 리더십이 뛰어난 그런 학생이고 교회 활동으로는 그 서울여대 바로민성교육 참여를 했고 또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또 한국생명의 전화 생명사랑 캠페인 및 위문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1 1학기 학업 우수상 공부 상당히 잘하죠. 그 다음에 교내 100일장 상당히 국문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인데 교내 100일장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학교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교과 우수상도 받았고 희망대학은 1지망에 전부 다 그 국어국문학과입니다. 한양대 미래인재 전형이고요. 2지망은 2대 인문과학부 미래인재 전형, 3지망은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잘하기도 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할 때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신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1학년 때 학업 우수상도 받았고 2학년 2학기 때도 학업 우수상을 받은 그 내신 성적이 너무너무 우수한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요 장점을 좀 살려봐야 될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학생은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장점으로는 전공 관련 활동이 상당히 매우 우수합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교내 100일장 최우수상 1학년 때 받았고 그다음에 교내 100일장 최우수상 2학년 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에서는 탑입니다. 100일장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동부 제2 문해 100일장 장원이니까 동부 제2지구에서도 장원을 할 정도의 그 뭐랄까요, 그 글쓰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학생한테 하나 질문을 할게요. 논문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논문 제작을 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네, 저희 동아리에서 이제 그 진로 탐색 활동을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진로를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논문이라 생각을 해서 다 동아리 친구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논문은 그 제 전공이랑 관련된 걸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주제를 정하게 됐는데 그 주제가 그 프랑스 작가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와 우리나라 그 안도현 시인의 그 연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거가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불리우는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좀 비교를 해보는 그런 주제를 했어요. 재밌겠네요. 예. 국문학과 관련된. 네네. 정경호 선생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이런 걸 왜 물어보냐면은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고 뭐 그럴 때 그 면접을 하게 되잖아요. 면접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전공 적합성에도 상당히 적합하게 잘 맞는 그런 저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잘 살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아리 창단을 통한 그 리더십 봉사활동도 130시간이나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학생인데 보완할 점으로는 아까도 지적을 잠깐 해드렸는데 모의고사 성적의 향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입학사정관제로 합격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전형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되고 정시에 가서는 결정적인 그 코치가 아니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수능 점수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 관리를 좀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2학년이 맞춰졌고 3학년 때 들어가서 뭘로 준비해야 될까 그렇게 하지만 3학년 때 가서도 그 교내 논술대회라든지 경시대회 참가 분명하게 해두고 왜 거기에 참가하게 됐는지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어떤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느낌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 등을 정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것들이 모여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게 되겠죠. 자기소개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보완과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장래 희망이 카피라이터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제 활동과 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수시에 집중하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학생과 마찬가지로 정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현재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해서 정시의 대학 지원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망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네, 그 현재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인천대, 덕성여대, 강원대, 춘천, 가천대 글로벌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지금 보내주셨는데 앞으로 상승을 한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선 그리고 앞서 평균 1.57등급의 내신 성적이 아주 훌륭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면 어느 대학에 좀 가능할까요? 네, 이것도 제가 그 화면을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내신 성적이 좋기 때문에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과 그 우수자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듣기 바랍니다. 제가 내신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함께 보시죠.
네, 경희대 교과 우수자 그 2012학년도 합격 사례입니다. 1.42 등급 학생이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고요. 동국대 일반 전형, 그다음에 성신여대 일반 학생. 지금 명칭이 다 저렇게 됐지만 새로운 올해는 아마 저 옆에다가 교과 위주 뭐 이런 것들이 쓰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건 없고 건국대 수능 우선 학생부 전형 그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71 그 등급도 합격한 사례가 있죠.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도 1.87 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학생부 전형에서 합격한 실제 사례를 이제 학생부 전형 중심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우리 학생에게 입학사정관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원 가능한 대학과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시죠. 네. 활동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자가 오히려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한양대학교 학업우수자 전형입니다. 이 어떤 학생인데 그 1.58 등급 이 학생하고 우리 그 홍명 학생하고 이제 내신 성적이 똑같아요. 그런 정도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인데 1단계 학생부 교과 100%로 보고요. 2단계는 우선 선발 50에 일반 선발 50인데 입학사정관제 종합평가가 70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 같고 면접고사 30%고요.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전형 균형형 여기 합격한 사례는 1.7등급 학생도 합격을 했습니다. 선발 방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화여대를 보시죠. 이화 사정관 전형 학생이 희망한 전형이기도 하죠. 여기도 1.71 학생이 합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선발 서류 100이고 일반 선발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80, 구술 면접 20입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한번 해볼 만하고요. 동국대 두드림 특성화 전형도 저런 선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네네. 선생님께서 수능 성적을 조금 향상시켜보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학생이 원하는 그, 전형들 여러 가지 좀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어요? 네, 저 그러면은 제가 모의고사 성적을 얼마나 더 올려야 할지. 네.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3등급으로 다 균등한데 선생님 뭐 1등급이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단기적 목표를 좀 정해주시면 어떨까요? 상당하게 좀 많이 좀 올려야 되고요. 네. 그건 이제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쉽지 않고 네. 그냥 고3 때 뭘 해야 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합한 것이 국어국문과보다는 문천과가 더 적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3학년 때 이제 국어경시대회라든지 논술대회 참가해서 수상 경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회 참가를 하게 된 동기가 뭔지 과정이 뭔지 거기에서 결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나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좀 쫙 해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 또 모의 수능 성적을 2등급대로 올려서 자기의 그 레벨을 업시켜서 그 수시에 지원을 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어떻게 목표가 다시 새롭게 잡히나요? 네. 네. 한 개 등급씩 한번 쭉 올려보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활동 열심히 잘해왔으니까 그거 한번 또 잘 정리를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꿈 모두 정말 이룰 수 있길 바라고요.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예, 광고 카피라이터가 꾸민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입니다. 합격 전략으로는요, 일단 모의 수능 성적을 2등급대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3 때도 교내 국어경시대회나 논술대회 등에 꾸준하게 참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미리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대학과 전형을 말씀드립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는 경희대와 동국대, 성신여대, 건국대를 추천해드리고요.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한양대학교 학업우수자 전형, 중앙대학교 다빈치 인재 전형 가운데 균형형, 이화여대 이화사정관 미래인재 전형,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 동국대학교 두드림 특성화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14학년도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수시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3명의 학생 새해 첫날 수시 상담 처음 맞이한 우리 학생들 모두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 좀 특별히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남영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겨울방학 열심히 잘 보내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께 서울시에서도 또 특별한 만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희망특강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특강 일정을 우리 전경호 선생님께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수요일이죠. 23일입니다. 내일 모레에는 이상묵 서울대 교수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3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희망특강은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02-2171에서 2124번부터 8번까지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네. 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고민할 그런 시기인데요. 이 겨울방학 동안 많은 생각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역시 겨울방학 수시를 잡아라를 주제로 심도 깊은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